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 의장입니다. 오늘 인생보감의 이제 마지막 편인 조화로운 세상의 6가지 덕목 중에서 제1덕목으로 제가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체 모두가 우리의 벗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세상을 정말 조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생보감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바바리 사자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바리 사자가 북아프리카의 산림지대를 호령하던 그런 숲속의 왕자다 하는 그런 사자입니다. 검은색이 모든 검은색이 도는 그런 황갈색 그 틀에 이 갈기가 그 수사자의 갈기죠. 틀 말이죠. 그 갈기가 가슴과 배밑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왕 중의 왕으로 불렸습니다. 로마 시대 때 여러분들이 그 로마 시대 경기장에서 본 그 인류 금투사들과 이 싸우는 그 맹수가 바로 바바리 사자였지요. 그 맹수 중에 맹수였습니다. 그런 바바리 사자가 멋진 그 털 가죽 때문에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어 가지고 하나둘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1922년에 모로코에서 마지막으로 사살된 것이 인류가 본 그 마지막 바바리 사자의 개체였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야 죽은 사자의 뼈에서 유전자를 뽑아내어서 그 종을 복원하려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생명체는 출현하고 진화하고 그리고 멸종하기 마련입니다. 지구의 긴 역사에서 이러한 종도 어떠한 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운명이자 순환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깬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문명은 그 문명을 일구고 또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인간에 의해서 바바리 사자와 같은 수많은 생명체가 사라졌습니다. 수만 년, 수십만 년을 주기로 생모를 해야 할 그 생명체가 순식간에 멸종된 것입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다른 종의 종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일본 전역에 서식하던 일본 수달이 지금은 거의 일본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해변 도로를 건설하고 털가죽을 목적으로 마구 잡아들인 결과입니다. 비단 외국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금독수리, 고니, 가시고기와 같은 수백 종의 동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명의 초기의 사람들은 자연을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흥망성쇠를 바로 자연이 결정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은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 가면서 자연은 인간의 정복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환경을 좌우할 수 있으며 그 운명을 결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그런 위험천만한 생각이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인식은 엄청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숲이 망가지면 사람들의 폐도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 폐수를 삼키고 자란 그런 생선을 인간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금속 중독이라는 그런 치명적인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질병을 앓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작은 움직임은 다른 생명체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다른 생명체의 작은 움직임도 우리 각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죽더라도 가족 전체가 비탄에 잠기지 않습니까? 끊을 수 없는 질기고 거대한 끈으로 사람과 다른 생명체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불과 몇십 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공기의 고마움을 잊고 지내듯이 평소에 우리는 그 숙명적이고 위대한 공기와 인간의 관계, 사람과 동물과 사람과 식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연은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대자연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함성을 질러 볼까요? 숲은 메아리로 답을 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져 볼까요? 그럼 호수는 파문으로 응답을 합니다. 사랑스러운 개와 고양이의 눈망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우리의 얼굴과 눈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생명체를 애써 무시하거나 심지어 파괴하는 그러한 무지하고 또 오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벌이 사라지면 인간은 4년 만에 인간이 멸종한다고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 물리학자가 경고를 했습니다. 이 천재 물리학자의 경고는 엄연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꿀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꿀벌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어서 금세기 들어서 우리 한반도와 미주 지역에서도 꿀벌의 개체의 수가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습니다. 우리 지구에 사는 식물의 대부분은 꿀벌에 의해서 꽃가루를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꿀벌의 노고 때문에 꿀벌이 그렇게 꽃가루를 옮겨 퍼뜨려주는 덕분에 과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만들어진 과일은 바로 꿀벌의 노고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식단에 올립니다. 꿀벌의 위기는 그래서 식물의 위기가 되고 식물의 위기는 바로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위기인 것입니다. 꿀벌이 사라지는 주된 이유는 기후변화와 살충제 그리고 농약의 남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해충이나 병균을 죽이려고 뿌린 화학물질이 떠나지 않게 자연의 친구인 꿀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인류의 잡초와 나무를 없애기 위해 DDT 같은 유기염 소재의 그 농약을 마구 살포했지요. 그 결과 숲에서 새가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숲에서 새소리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암을 일으켰습니다. 환경운동가인 레이첼 카슨은 이를 일컬어서 침묵의 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가 울지 않으니까요. 봄에도요. 다른 생명체를 보호하는 일은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사실상 우리 주변에는 모범적인 자연보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남에 있는 창녕의 우포늪 복원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우포늪을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겨서 공장을 만들고 논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려는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활동이 늪을 훼손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 이후에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손을 맞잡고 우포 늪을 복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노고가 죄송합니다. 결실을 보아서 1997년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이듬해에는 세계 습지 보호에 관한 협약인 람세르 협약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최상의 인간이 만들어지는 비법을 알게 되었지. 그건 바로 탁 트인 야외에서 자라며 지구와 더불어 먹고 자는 것이다. 이 말은 윌터 휘트먼이 한 식규절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최상의 인간이 만들어지는 비법을 알게 되었지. 그건 바로 탁 트인 야외에서 자라며 지구와 더불어 먹고 자는 것이야. 여러분 꼭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는 귀절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동식물은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디상과 개천, 집 안의 애완동물과 이름 모를 잡초에게서 끊을 수 없는 인연을 확인하고 사랑스럽게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자연과 동식물이 결국은 우리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는 이렇게 중요한 우리 인간의 덕목이 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자기 자신의 건강과 또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본능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보호 본능이 나아가서 자연과 또 자연 속의 동물과 식물을 위해서 함께 또 그리고 크게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자연 보호를 위해서 아이들은 좀 더 자주 주말이라도 도심의 아스팔트 위에서 뛰놀 것이 아니라 시골이나 농장이나 또는 그 농촌에 가서 거기서 뛰어놀고 거기서 뒹굴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자연 보호에 앞장서는 자연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